안녕하세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재밌게 듣고 계신지 걱정이 좀 됩니다. 대학 강독 강의지만 딱딱하지 않고 재밌게 들으셨으면 해서 오늘은 사극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한 장면을 준비해 봤는데 대학의 내용이 드라마에 어떻게 나오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는 토요일에 1, 2부를 한꺼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편집과 자막 작업이 워낙 막대해서 도저히 토요일에 다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부를 토요일 낮 12시에 올리고 2부를 일요일 낮 12시에 올릴 예정인데 혹시 시간을 좀 넘기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학이 쓰여진 전국시대 말기에 대한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대학과 동시대에 쓰여진 여시 춘추의 내용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고 유학사상 중요한 문헌인 여시 춘추가 2000년간 어둠 속에 묻히게 된 사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전국시대는 제자백가의 사상도 많았지만 인물도 많고 사연도 많아서 아라비안 나이트나 그리스 로마 신화 못지않게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신화나 전설이 아닌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미 BC 200년대에 대중화된 문자를 통해 많은 기록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지식의 보물창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의 고대 기록들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중국 고전으로 대신 달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 오늘부터는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책 대학 학기 역주를 교재로 해서 대학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얘기 속에 들어있던 대학을 원문으로 삼고 있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주자의 대학 장구와는 순서도 다르고 내용도 좀 다릅니다. 무엇보다 해석이 많이 다릅니다. 도올 선생님의 해석은 그냥 한문을 번역한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서의 철학적 의미망을 분석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쉽게 고전의 보석 같은 지식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번역과 해석을 해주고 계셔서 다른 번역으로 읽었지만 대학의 내용을 잘 알 수 없었다 하시는 분들도 도올 선생님의 대학 번역과 해석을 보시면 대학의 내용이 비로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학 1장을 읽어보겠는데요. 공부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내서 읽으면 공부가 더 잘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학 지도 큰 배움의 길은 제 명명덕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제 친민 백성을 친하게 하는 데 있으며 제 지어 지선 지선의 이상사회를 향해 매진하는 데 있다. 제가 대학이 전체 내용은 짧아도 뒤에 가면 긴 문장들이 많이 나와서 이 문장들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부담이 없어 보일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문장들을 잘게 잘라서 세로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한문과 번역이 가깝게 붙어 있어야 의미를 되새기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은가요? 대학 자체가 유교 사상 전체를 집약해 놓은 짧은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 1장은 대학의 주제가 들어있는 총 강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도올 선생님은 이 부분을 1장으로 독립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첫 구절인 대학 지도를 도올 선생님은 큰 배움의 길이다 이렇게 번역하셨습니다. 원래 주자도 이렇게 해석했는데 한때 타케우치 요시오 같은 일본 학자들이 주자식 해석에 강력하게 반론을 펴면서 한무제가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고 나서 그 기관에 교육 이념을 담은 책을 만들게 했는데 그 책이 바로 대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얘기 속에 들어있는 학기에 주목하면서 학기는 한나라 시대의 학교 제도와 교육 방법에 대한 책이고 대학은 대학 교육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천명한 책이다. 그리고 학기와 대학 이 두 편은 서로를 보완하는
한나라 시대의 학문과 이상을 탐구하는 좋은 자료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학기와 대학의 내용이 서로 보완되는 측면이 있어서 도올 선생님께서도 대학과 학기를 함께 묶어서 대학 학기 한글 역주를 내셨습니다. 저도 학기를 처음 읽어봤는데 교학 상장이라는 말도 여기 나오고 짧으면서도 내용이 굉장히 강렬하고 좋았습니다. 이 책이 있으신 분들은 학기 부분도 빼놓지 말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사회에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타케우치 요시오의 설을 따르게 되면 대학 지도는 교육기관인 대학교의 강령으로 의미가 축소되고 보편적인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 학계에서는 1943년 타케우치의 설이 발표된 이후 이 설이 거의 정론인 것처럼 수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올 선생님께서는 주자 해석에 대한 반론으로 나온 타케우치의 주장 또한 결정적 단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대학이 생기고 나서 대학이라는 문헌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배움에 관한 대학이라는 문헌이 먼저 있고 나서 나중에 교육기관 이름에 갖다 썼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대학은 한무제 이전의 책일 수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 여시춘추라든가 순자, 예기 치의편, 학기편, 효경과도 통하는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도올 선생님은 보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학을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큰 배움, 그래서 대학 지도를 큰 배움의 길, The Way of Great Learning의 의미로 해석하셨습니다. 큰 배움의 길이라는 것이 뭘까요? 흔히 대학이 일반 4대부의 윤리강령에 관한 책이라는 선입견이 강한데 그것은 주자가 대학을 그런 관점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대학자, 대인, 지학. 대학이라는 것은 대인의 배움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주자는 대학을 4대부가 대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왕수인 왕양명은 이 4대부의 엘리티즘을 타파하고 대학의 윤리를 사, 농, 공, 상 모두의 윤리적 성찰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성인, 즉 대인의 경지는 누구든지 양지를 깨달아 도달할 수 있다는 보편주의적 신념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런 유교 해석의 변화는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대학을 읽으면서 자신의 윤리로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수준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도올 선생님은 원래 대학이 처음 쓰였을 당시 대학 지도의 대상은 천자였다고 하십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주인공, 즉 수신을 통해 치국과 평천하를 이루는 사람은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정말로 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4대부가 직접 평천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읽어야 대학의 구체적인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서 오늘날 우리가 대학의 내용을 받아들일 때도 착오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학과 반대되는 의미로는 소학이 있습니다. 소학은 작은 배움, small learning이라는 뜻인데 대학과 소학을 대비시킨 아이디어는 주희의 작품입니다. 주자가 자신의 제자인 유자증을 시켜서 만들게 한 책이 소학인데 소학은 각종 유교 경전에서 8살에서 15살 어린이가 꼭 배워야 할 내용을 편집해서 모은 유학 입문서입니다. 아무리 조선시대라도 어린이가 사설을 읽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선시대 서당에서도 소학을 먼저 배웠는데 주인은 마땅히 소학에서 기본적인 삶의 예절을 먼저 배우고 나서 큰 배움인 대학의 공부, 즉 사서 오경의 공부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어에 자하의 문인들이 쇠소응대를 잘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하지 문인 소자 당 쇠소 응대 진퇴 즉 가의. 자하의 문인 소자들은 쇠소 물 뿌리고 비로 쓸고 응대 손님을 응대하고 진퇴 나아가고 물러나는 예절은 잘 배운 것 같다. 물론 이 장의 내용은 자유가 자하의 문인들과 어린 제자들이 소학은 잘 배운 것 같은데 근본을 모른다고 하니까 자하가 다시 무슨 소리냐, 물 뿌리고 빚이라는 쇠소부터 잘 배워야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내용인데, 교육의 방법론을 놓고 이미 공자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토론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기 학기에는 구체적으로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기에 나오는 대학 교육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대학의 교육 방법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기 이전에 미리 조여서 금지시키는 것을 예라고 하고, 적절한 때에 맞춰서 당연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을 시라고 한다. 예는 사전에 방지한다는 뜻인데, 금지하거나 자제할 것들을 어린 시절에 미리 가르쳐야 효율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어른이 되면 도덕이나 생활 습관을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밥 먹는 습관, 방 청소하는 습관, 잠자는 습관 같은 것을 어릴 때 가르치지 않는다면 나이 들어서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미리 가르쳐야 나중에 당사자가 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학기에는 교육을 망치는 몇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미 불선의 씨가 다 커버린 후에 그것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엄청난 저항이 있게 되며 결코 교육자가 피교육자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교육의 적당한 시기가 지나간 후에 배우려고 하면 죽도록 고생만 하고 성취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교육을 망치는 큰 이유가 바로 앞서 나왔던 예와 시, 때에 맞춰서 미리 절제를 가르치지 못하는 것인데, 내 자식 기를 살리겠다면서 어릴 때부터 절제를 모르게 키우는 방식은 역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육을 망치는 이유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독학 이 무우, 즉 고루 이 과문. 친구 없이 혼자 공부만 하면 사람이 고루해지고 편견에 가득 차며 지식의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고루함은 낡은 것에 집착해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과문은 보고 들은 것이 적은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론 이해가 갑니다. 도올 선생님은 특별한 환경에서 혼자 공부했다는 사람들의 향학열을 기특하게 봐줄 수는 있지만 학문의 정도를 걷거나 타인의 스승이 되기는 어렵다고 하십니다. 특히 산속에서 홀로 주역을 공부했다는 사람은 사기꾼이 틀림없다. 그리고 어린 생명이 대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독학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친구들과 어울려 토론하고 배움의 단계를 착실하게 밟지 않으면 학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일인데, 천자를 교육하는 대학에는 당연히 당대에 가장 훌륭한 스승을 모셨을 거기 때문에 따로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자가 걷는 큰 배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본격적으로 탐색해 보겠습니다. 1장을 다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대학, 지도, 큰 배움의 길은 제 명명덕,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 대학 지도는 명명덕에 있다. 명명덕의 맨 앞에 명이 명덕을 밝힌다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명덕은 밝은 덕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인간 내면의 덕성을 가리킵니다.
유교에서 특히 맹자는 인간은 누구나 도덕적이고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맹자의 성선설이라고 하는데, 모든 인간은 인의예지를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인의예지를 구하려고 하면 얻을 것이요 버려두면 잃고 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밝은 덕, 명덕은 맹자가 말하는 인간의 성선, 선한 본성의 가능성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데요. 명덕이 큰 배움을 통해 더 밝아진다는 것은 인의예지를 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또한 사물의 이치를 더 잘 판단하게 된다는 말이죠. 대학을 배우면 원래 가지고 있던 명덕이 더 밝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순자에도 명덕과 비슷한 대청명이라는 말이 나와서 순자 해패편을 보겠습니다. 마음은 본시 생각을 담고 있지 않을 때가 없지만 그 가운데 텅 빈 것, 즉 허라는 것이 있다. 또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가 없지만 하나의 사태에 집중하는 것, 즉 일이라는 것이 있다. 또 마음은 항상 움직이지 않을 때가 없지만 그 가운데 이른바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즉 정이라는 것이 있다. 가득 참 속에서 비어있는 허를 말하고, 많은 다 속에서 일을 말하고, 움직임 속에서 고요함을 말하는 것은 마치 도가적인 사유처럼 보이는데, 순자는 육아면서도 이런 도가적인 인식론의 문제를 받아들여서 육아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순자 해패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장차 도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허하게 하면 도에 들어갈 수 있고, 장차 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일하게 하면 도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고, 장차 도를 극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을 정하게 하면 도를 정밀하게 살필 수 있다. 도를 알고서 사물을 살피며 도를 알고서 행동하는 사람을 체도자, 도를 체득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사람의 마음이 허하고 일하고 정한 상태를 일컬어 대청명이라고 한다. 여기서 대청명은 완벽하게 막힌 곳이 없는 맑고 밝은 상태를 말합니다. 순자는 정치의 요체가 도를 아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도를 체득한 체도자는 직접 통치하는 왕을 말하고, 그 왕은 대청명한 마음 상태를 가져야 하는데, 최고 통치자의 마음이 대청명하다는 것은 일체 사심이 없이 천하를 공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말하죠. 대학의 명덕이 순자의 대청명에서 왔다고 보는 것이 요즘 학계에 공통된 견해라고 합니다. 명덕이라는 이 한마디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도가적 용어인 허와 일과 정을 수용한 치열한 성찰, 인식론적 성찰인 순자의 대청명을 거쳐서 대학의 명덕이라는 말로 나타났다고 봐야 합니다. 대학 지도의 두 번째는 친민에 있습니다. 대학 지도 큰 배움의 길은 제 명명덕, 명명덕에 있고 제 친민, 백성을 친하게 하는 데 있다. 친민은 통치자가 백성을 소외시키지 않고 친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 도올 선생님은 친민이 우선 국론이 분열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고 하십니다. 통치자와 백성이 서로 소통하면 백성들끼리도 서로 소통하게 돼서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될 일이 없고 건강한 삶의 목적을 위해 국론이 통일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이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의 첫 부분을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고 제 신민하고 제 지어 지선이라. 어디가 다른지 아시겠죠? 송나라 유학자 정희천이 대학을 주석하면서 친민을 신민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한 것을
주의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대학 장구의 친민을 신민으로 바꿔서 썼는데, 정의천이 주석을 통해 주장한 것을 주자가 직접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학 장구가 포함된 주의의 사서집주가 그대로 유학의 정통이 됐기 때문에 조선시대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대학의 첫 구절을 신민으로 읽어왔습니다. 후대의 연구자가 고대 경전의 문구를 함부로 바꿨다는 게 충격적인데, 정의천과 주의는 신과 친이 글자가 비슷해서 얼마든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지도자가 백성을 새롭게 교화시켜서 명덕을 밝혀줘야지 그냥 친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강력한 황제의 중앙집권제였던 송나라 사회에서 황제나 관리가 백성을 친하게만 여기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다는 건데요. 명나라에 와서야 왕수인의 양명학에서 원래 대학에 들어있던 친민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양명은 관리들이 필부와 다른 지평에 서서 성인을 간판으로 내세워 가르치려 하지 말고 스스로 필부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친민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실히 지금과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신민을 친민으로 다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신민은 아무래도 전근대적이고 계몽주의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신민과 친민의 문제를 처음 봤던 게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였는데, 2010년작이니까 벌써 10년 전에 본 거네요. 그때는 대학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이 드라마는 정조 때 성균관을 배경으로 여주인공이 남장을 하고 성균관 유생이 돼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로맨틱 사극이었습니다. 성균관에서 1년에 한 번씩 환감제라는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환감이 바로 제주도에서 진상되던 규를 말하는데, 환감제는 유생들의 사기를 높이고 학문을 권장하기 위해 성균관 명륜당에서 유생들에게 귤을 나눠주고 치렀던 간단한 시험입니다. 드라마에 나온 이 환감제의 마지막 결승 문제가 바로 이 나라의 관원들이 백성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한 단어로 나타내되 예기 42편 주의 해석본에 따른다 하는 문제였습니다. 예기 42편이면 대학이니까 주의의 대학 장구에 나오는 말이어야 하는데, 남자 주인공 이선주는 신민을, 여자 주인공 김윤식은 친민을 각각 답으로 제출했습니다. 조선시대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노론의 영수 좌의정의 아들인 이선준이 백성을 새롭게 교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신민을 답으로 골랐다면, 쓰러져가는 남인 집안의 자식인 김윤식은 심지어 여자였죠. 권력계층의 비주류이자 가부장제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김윤식은 백성을 대하는 관원의 자세로 친민을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정답은 신민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대학의 다른 장에서 근거를 가져왔는데, 신민을 선택한 이선주는 대학 6장에 나오는 작신민, 백성을 새롭게 진작시킨다는 구절을 근거로 가져왔고, 친민을 쓴 김윤식은 대학 14장에 나오는 군자가 백성의 부모인 이유는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을 근거로 댔습니다. 이것은 주희와 양명뿐 아니라 신민과 친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각각 대학 속에서 가져와 제시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신민과 친민의 근거가 모두 대학 안에 들어있었고, 그래서 정의천과 주희가 과감하게 친민을 신민으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양명학이 조선에 들어온 게 임진왜란 때 명나라군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정조시대에 주자학과 양명학의 경전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
역사적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 설정입니다. 주자의 신민이 정답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에피소드가 끝나는 것은 주자학의 나라에서는 당연한 결과겠죠. 그러나 우리는 신민이 아닌 친민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직 대학 1장의 풀이를 다 하지 못했는데 2부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